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관위위원회 사무총장,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그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총장이 전격 사퇴를 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를 했다, 이 정도로만 좀 보도를 했는데, 이 자세한 전말에 대해서 오늘 이프레스의 이완규 기자와 더불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는 선거 비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내년까지는 선거 비수기겠죠. 예. 예, 그래서 선관위발 무슨 뭐 특별한 그 어떤 그 사건 사고가 없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나마 여러 언론들이 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 씨가 그 임기를 2달여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뭐 이런 그 보도를 쏟아냈어요. 그거 네, 9월, 보셨는지요? 예. 예, 봤습니다. 9월 29일 날 사퇴한다고 발표했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보면 9월 27일 날, 그러니까 9월 27일자로 사퇴를 한다고 밝혔네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인데 그 골자는 이제 내용, 그 중앙선관위 공보과에서 보도자료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9월 27일자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 사무총장이 사퇴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그 언급을 일단 했어요. 네. AF 사태가 뭔지 일단 그 우리 애청자들한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AF 사태가 뭐죠? 그 AS 사태가 지금 중앙선관위가 어쨌든 개입을 해서 세계선거기구협의회를 인천 송도에다가 지금 차려놓고 예, 거길로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제3세계의 뭐 수출 전자투표기를 수출을 하거나 뭐 그 선거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국제 기구인데 이 기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앙선관위가 지금 예산을 잘못 쓰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았죠, 그동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국제기구, 국제 민간기구죠. 국제기구로 이제 정식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 민간기구입니다. 민간기구. 정확하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줄여서 AF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금 사무처가 인천 송도에 있고, 네. 가입국은 105개 국가의 그 선거기관들이, 그러니까 각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그런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각국이라고 하면 거기 뭐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나라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주요 국가들 가운데서 미국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105개 국가의 그 선거기관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상당히 그 많이, 정말 세계적으로 그 선거기관들이 이렇게 그 망라되어 있는 조직으로는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보면 그 뭐 아프리카라든지 예. 중동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그런 나라의 그 선관위죠. 그런 선관위들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지. 예, 주요 저개발 선진국들은 있죠, 많이. 국가, 예. 소위 제3세계라고 하죠. 뭐 저는 그 구분을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제 아무튼 GDP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그 생활 수준이 낮은 그러한 나라의 그 선거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중앙선관위가 이것을 이제 만든 명분은 그러한 그 미개발 국가, 좀 민주주의가 좀 발달하지 못한 나라들의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그 확산시키고, 또 우리의 선거 제도를 좀 널리 알리겠다, 뭐 이런 의도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콩고라든지 뭐 케냐라든지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전자 개표 시스템이죠. 지금 전자 투개표 방법을 우리는 지금
뭐 말이야 지금 전자 개표를 안 한다고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개표 때 쓰고 있는데 결국은 그것과 비슷한 방법 어떻게 보면 지금 전자식으로 완전히 그 투 개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중앙선관위가 이제 중앙선관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뭐죠? 미르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그것을 만든 기계를 제3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지금 그 A앱이 결국은 하고 있었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A앱 사무총장이었던 그 김용희 씨죠. 예, 김영희 김용희 씨가 씨죠. 지금 예. 현재 뭐 3월 달인가 그때 수사도 의뢰하고 중앙선관위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미르 시스템즈와 그 A앱 사무총장 그 김용희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지금 현재 그 AF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과 그 지금 그 미르 시스템즈와의 그 유착 관계가 좀 의심된다 그래가지고 그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예, 이제 AF 사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엘살바도르의 그 크로니오라는 인터넷 신문이, 그러니까 한국에 사무처가 있는 A앱, 이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이 한국의 어떤 특정 업체로부터 그 선거 장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홍보해주고 막 그러면서 뇌물을 받았다.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보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들이 보도가 나간 다음에 이상하게도 자유한국당의 그 장제원 의원실로 어떻게 제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안위의 그 국정감사 뭐 이런 때에 그 장제원 의원이 그걸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에 대해서 따졌죠. 김대전 사무총장에게.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널리 알게 되고 또 이제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 또 해외 언론들도 이제 그 크로니어 보도가 나가면서 그에 대해서 또 보도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국제 문제화되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대사랄지 뭐 또는 그 영국 대사입니까?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이게 이라크에서까지도 문제가 됐죠. 뭐 이라크에서도 예, 그 예. 저기 전자개표기죠. 전자 투개표 기계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때 총선을 치렀는데 예. 그거에 지금 뭐 부정선거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일일이 그 수개표로 다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방송에서 몇 차례 다뤘는데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뭐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5월 12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 그 총선을 미루 시스템즈가 수출한 그 전자 투개표기를 가지고서 이라크가 치렀고 거기서 그 선거 부정 의심되는 것 이런 결과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특히 그 이라크의 그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전자 투개표기로 개표한 것보다 12배의 차이가 나는 수개표를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다시 재검표하고 아마 걸로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걸로 시끄러웠고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있다, 뭐 그것 때문에 그냥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에는 일단 봉합은 된 것 같아요. 대충. 그러나 이게 이제 아직도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도대체 왜 이런 그 개표상에 큰 차이가 발생했는지 누가 도대체 이런 일들을 벌인 건지 그때 당시에 그 선관위의 책임을 맡았던 자들이 다 지금 출국 금지되고 뭐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문제가 됐죠. 콩고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 한번 방송에도 잘했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죠. 거기는 뭐 문병률도 높고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 지금 미르 우리 예 시스템즈의 그 장비를 최근에 또 수입을 했죠. 잠깐만요. 그 수입을 했나요? 예,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케냐에서 그걸로 DR 콩고에서
DR 콩고가 아니라 지금 케냐 얘기하시잖아. 아니요. 콩고 이야기했어요. 콩고에서 예. 미르 시스템즈의 장비를 그건 아직 그 미르 수입을 했어요. DR 콩고는 지금 수입할 예정이 사용할 아니요. 예정인데. 수입을 강행을 했습니다. 했고요. 아, 그래요? 예. 천적을 했나? 예. 천적을 했나? 예, 음. 그게 이제 보도가 됐죠. 예. 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고, 그게 뭐, 금액만 하더라도 1,700억인가? 그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세프 카빌라 대통령이죠, 현재. 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난 지가 벌써 2년이 된 사람인데, 이번 이제 12월 대선 치르고 자신은 이제 물러나겠다. 뭐, 예, 그 이렇게, 12월 뭐 23일 날 치른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입은 해놓고 지금 아직 선거는 안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선거는 아직 안 한 예, 그리고 상태이지만, 이제 야당 측에서는 이제 그 사용하면 안 된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야당 측에서 이거는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한 그 장비다. 왜냐? 우리나라는 전자기기를 사용을 뭐 널리 안 하고 있고, 뭐 예, 스마트폰 그렇죠. 보급률이랄지 뭐 이런 게 굉장히 낮은 나라고, 네. 문맹률도 엄청 높은 나라고, 전기도 안 들어온 지역들이 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거기 뭐. 그렇게 세계적으로 가난한 나라거든요, 콩고는. 그런데 최첨단 지금 그 완전히 스마트 선거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전자개표기, 소위 말하는 이 표지 분류기하고도 이거는 기기가 많이 다른 게 한국에서는 터치 스크린 형태의 전자투개표기, 이것은 조작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사용해서 안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국내에서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만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콩고에 지금 미르 시스템즈가 수출한 기기 같은 게 터치 스크린 형태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조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 현장에서 터치 스크린으로 투표를 하면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뭐 인공위성 저걸 통해 가지고 전파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관위죠. 콩고 중앙선관위로 이제 집결이 돼서 바로 거기서 개표 결과를 집계한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뭐 김용희 AF 사무총장의 경우는 그래도 그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실물 투표지도 다 출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조작에 대한 검증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는. 근데 선관위가 뭐 장사꾼들도 아니고 도대체 뭐 무역회사도 아니고 예. 선관위가 왜 미르 시스템즈의 그 전자투표 투개표기를 그렇게 팔러 다니고 결국은 A앱을 지금 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전자투개표기를 지금 그 제3세계에다 보급하는 그 일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이제 그 A앱 사태, 소위 그 김대년 씨가 말한 그 A앱 사태에 대한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어떤 해외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그 A앱이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의 어떤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뭐 또 교육하고 뭐 같이 이 선거 문화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업체의 선거 장비를 수출하는데 아주 주력을 하는 희한한 일을 벌였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말하지 않은 뭐 10만 대를 보내가지고 1,700억을 납품했다고 지금 그러는데, 김용희 씨는 어떻게 보면 그 A앱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 자금은 거의 중앙선관위가 지금 거의 90% 이상을 다 대주고 있잖아요. 예산을 하고 있잖아요. 90% 이상이 아니고 100%입니다. 100%.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라 돈, 중앙선관위 돈으로 그걸 쓰면서, 결국은 특정한 업체, 미르 시스템주의 그 투개표기를 팔러 다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비행기 사가지고 지금 뭐 그 콩고도 가서, 케냐도 가서 다 사전에 협의도 하고, 마리아 ODA 사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개발 예, 원조 그렇습니다. 사업이죠. 예. 그걸로 해가지고 뭐 그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저개발국에를 경제개발 원조를 하는 차원으로 그걸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중앙선관위 돈으로 그 미르 시스템즈의 장비를 팔러 다니는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이제 좀 더 이건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언론에 알려진 사실이고 좀 더 이제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이제 중앙선관위 그 김대년 사무총장이 임기 2달을 앞두고 사퇴를 하면서 사퇴의 변을 지금 내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국민들과 직원들의 과분한 신뢰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과 금년 6월에 실시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무난히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F 사태로 촉발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제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AF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선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과 대한민국 선진민주선거를 성원하고 신뢰하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 출범하였고 사무처도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선거관리 기관이 한데 모인 최초의 국가 간 협의 기구라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F은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의 선거 장비의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하였고 급기야 외교 분쟁으로 인한 국가 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현재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와 같이 김용희 AF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 분명합니다만 AF의 보조금 사업을 지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이죠, 이거는. 예, 막중한 위치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적절한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김용희 AF 사무총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 또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대목의 경우는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김용희 물러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언론에는 지금 보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더 늦기 전에 AF 사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장고 끝에 사퇴를 결심하였습니다. 김용희 AF 사무총장도 결자 해지의 자세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라는 엄중한 자리를 역임한 두 사람이 후배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민국에 보여야 할 마땅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물러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AF 사무총장이 김용희 씨 나 물러날 테니 같이 물러나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김용희가 물러나겠습니까? 김용희 씨는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나는 물러날 용의가 없다.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물러나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히려 물러나면 그 사람은 더 지금 궁지에 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김대년 씨가 혼자 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김용희하고 같이 동반 사퇴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면피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김대년 씨가 지금 왜 그러면은 사퇴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본인의 변명이고, 네. 변이고, 김대년 씨가 굳이 지금 사무총장에서 사퇴를 꼭 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뭐죠? 그 아까 김용희 씨가 A앱을 관리하면서 뭐 업체와 유착 관계 그거는 김용희의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걷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럴까? 중앙선관위 차원으로 예. A앱을 그렇게 운영하고 지지하지 않았으면 그게 뭐 김대년 씨가 혼자 뭐 수출 뭐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그랬겠습니까? 다 그 선관위 직원들이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선관위 직원들이고 중앙선관위에서 다 파견한 직원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그 하면서 어떻게 그 김용희 씨의 개인적 일탈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금 이제 그 몰매를 자기 혼자 지금 그 맡게 생겼으니까 예.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내질른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기도 얼마 남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2달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예. 국정감사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는데 국정감사는 지금 한 달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제 따질 의원들이 이제 뭐 국정감사 자료를 다 첨부해놓고 하니까 청구하고 했을 때 AM 뭐, 문제는 국정감사 때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혼자 뭐 시달리기 싫으니까 이제 뭐, 뭐 어차피 임기도 2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예. 뭐 싹 그만두는 거죠. 그만두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다 삥삥삥삥 돌고 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 내가 봐서 책임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혼자 지금 뭐 책임지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들 관련돼서 A앱을 설립하거나 그게 운영에 관련됐던 그 2014년도부터 그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들 다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뭐 지난 그 8월 중순경에 그 인사 발령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중앙선관위 직원들 말하자면 올드 멤버들 예. 예, 특별히 인사 이동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다 어떻게 보면 뭐 2013년도부터 뭐 부정선거 사태가 막 벌어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선관위 직원들은 뭐 그거 아주 뭐 철벽그릇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그 국가에서 국회라든지 그런 데서 정말 제대로 한번 털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쩜 그렇게 지금 그 아주 북박이로 이렇게 선관위 직원들은 있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김영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 지난 3월 달에 선관에서 직접 뭐 고발 의뢰도 하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사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검찰도 김용희를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미적되고 있는 건지 김용희를 우리 털게 되면 예. 세계적으로 국가 위신이 크게 아주 추락을 할까봐 그 이게 그냥 뭐 대충 덮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덮을래야 덮을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는? 글쎄요, 뭐 어쨌든 선관위와 관련돼서 검찰에 우리도 그 숱하게 고발했던 건을 많이 보고 있는데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뭐 선관위 입장에서 항상 그 좀 이야기가 되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에 뭐 조그만 지역 선관위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먹었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냈던 분이니까 또 그분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마 검찰 조사가 이렇게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안위의 결산 보고 그것을 좀 보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얼마 전인데 그때의 이 A앱 그 아프리카 콩고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가 있었어요. 한 의원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김대년 사무총장이 변명을 뭐 아까 이제 그 사퇴 변하고 이제 비슷하게 하면서 이 김용희 A앱 그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그 일탈이다. 라는 그 기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일탈이냐. 예를 들면 DR 콩고에 관한 것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A앱에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8명이에요. A앱에 지금 그 8명이 나가 있는데 그 나가 있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관위도 그런 사항을 몰랐다. 그렇게 DR 콩고와 계약이 체결된지 몰랐고 외교부도 몰랐다.
그러니까 외교부도 당연히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DR 콩고하고 그 ODA 사업 그러니까 외교부에서는 이제 DR 콩고의 그 ODA 사업 진행하지 말라고 중지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용희 사무총장이 그 DR 콩고의 이 카빌라 대통령과 이 또 선관위를 설득해 가지고 말이죠. MOU까지 체결해 가면서 이 계약을 그 성사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루 시스템즈를 위해서 철저하게 존재하는 그러한 사무총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미르 시스템즈를 만든 게 그 사람들인가요? 그런 의심마저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미르 정도라면은 네. 미루 시스템즈의 현재 사장은 뭐 바지 사장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전 사무총장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미르 시스템즈의 물건을 팔기 위해 가지고 그 AF 사무총장이라는 김용희 씨가 어떻게 보면 뭐 외교부도 속이고 선관위 직원들도 다 속여가면서 그렇게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영업 홍보 대사 노릇을 아주 그냥 홍보대사 노릇을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또 그렇다면. 예, 그런 관계마저도 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AE 관련한 국제 회의가 있을 때에 이 미르 시스템즈 직원들을 대동하고 이렇게 다니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감사 결과 이제 드러나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냥 뭉개고 있다면은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지난번에 결산 보고하는 그때에 언급이 됐고요. 이제 김대년 씨는 이제 사퇴를 해버렸고 새로운 이제 사무총장이 뭐 최근에 이제 또 들어선 것 같은데 그 사람 뭐 다 내부 승진해가지고 한 자씩 올려가지고 됐으면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이죠. 뭐.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의 그 뭐를 보좌했던 뭐 사무차장, 사무차장이 이제 총장이 된 거죠. 사무총장으로 또 이어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그 AF과 관련해서 실무를 받던 사람이 사실 또 총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 예. 결국은 뭐 사무총장하고 같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년 씨가 이제 그 AF 관련해서 자신은 몰랐다, 중앙선관위는 몰랐다 이렇게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뻥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DR 콩고만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엘살바도르랄지 뭐 키르기즈스탄 또 뭐 아르헨티나 그리고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이 쭉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렇죠. 뭐 그런 케냐는 과정들이 있었고, 음, 그 다음에 DR 콩고인데, 지금 예. DR 콩고 계약건만 딱 언급하면서 몰랐다. 이건 김용희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따지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살살살살 피하고 결국 무시하고 이렇게 시간만 면피를 딱 하고 나면 또 이제 그런 짓을 계속 했던 거죠.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중앙선관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는 국회의원들도 없고 예. 사실은 이게 김대현 씨가 이렇게 그만뒀다고 하지만 이거 뭐 제가 만약에 검찰권이 있다면 이거 중앙선관위 차원으로 이거 이렇게 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탈탈탈탈 털어야죠. 이 사무총장 이하 그렇습니다. 모든 관련 직원들을. 김용희 혼자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그 AF이라는 기관은 전액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8명이나 파견 나가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미루 시스템즈의 여러 기기를 팔고 또 ODA 사업을 하고 이런 과정의 문제점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 또 중앙선관위가 몰랐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죠. 그럼 개인적인 일탈로 그럼 여지까지 그 무슨 뭐 DR 콩고 이전에 그 다른 문제들 아까 말한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케냐도 수출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때도. 예, 예. 예, 어쨌든 그런 나라들 지금 여지까지 그 AF 활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수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 그거를 다 김용희 씨 혼자 했다는 얘기예요? 아르헨티나의 현대와
장관의 경우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 현지 언론을 보면은 뭐 수사선상에 오르고 막 좀 복잡했어요. 예,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DR 콩고만의 문제가 아닌데 지금 DR 콩고는 더 심각하게도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팔지 말아라, 이거 쓰지 마라라고 하면서 예, 많이 죽었어요. 예, 예. 콩고 시민들이 막 그 시위를 해가지고 그 유혈 또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정말 사실 이 정도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됐을 건데 지금 뭐 DR 콩고 같이 좀 여러 가지 전국이 불안정하고 독재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묻혀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시민들의 열망, 목숨까지 걸고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의 그 4.19와 좀 비견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냥 독재의 그 대통령 이제 물러나고 이제 민주화를 갈망하는 콩고 시민들의 그 열망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AF이라는 단체의 수장이 완전히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꽃피우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짓밟아 버리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어쨌든 선관위를 지금 뭐 김용희 이전에가 문상부 사무총장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예. 문상부 때부터 그때가 이제 2012년 그 박근혜 대선 때 돼가지고 뭐 예.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활동할 때가 예. 그때 이후에 있던 선관위 사무총장들은 다 한번 쭉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 둘, 셋, 예. 2012년도 이후에부터 우리가 물론 중앙선관위를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그때부터 보면 이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갑의 위치랄까?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상당히 보면 좀 예, 이상한 정말 수많은 18대 대선의 그 개표 조작, 개표 부정의 그 어떤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요지부동 말씀하신 예, 대로 뭐 지금까지 뭐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어요. 예, 중앙선관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예. 그러니까 맨 위에 사람들을 이 책임을 안 지고 아무도 지금 꿈쩍을 안 하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버텼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야 뭐 다칠 일이 없잖아요. 그 지금도 내가 문상부 씨 알기로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그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상임위원은 장관급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래가지고 가만 앉아 있어도 그냥 급여가 1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장관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지를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제발 미르 시스템, 우리가 그때 우리 투표지 분류기 때문에 얼마나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새로 만들고, 그때 110몇 억을 들여가지고 1300대를 교체를 하고, 다 그게 그 미르 시스템즈 건데, 그것 때문에 선거법이 위반이 되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몇 차례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미르 시스템즈를 여지까지 끼고서는 지금 요즘은 아예 그냥 국내가 아니라 제3세계에다가 그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뛰었다는 자체가 이거 제가 좀 여담입니다만은 미르 시스템즈와 뭐 이전에 그 통화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미르 예. 시스템즈의 그 과장인가 하고 통화를 어떤 일로 하게 됐는데 자기네들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조그마한 중소업체다. 이렇게 막 중소업체 호소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이 요즘의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 그 중소업체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국가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금 왜 띄워준답니까? 아이고, 그리고 지금 뭐 이라크만 하더라도 1,000억대고요. 지금 DR 콩고 같은 경우 1,000억대 아닙니까? 엄청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이게 더 거기서 이제 왜 이 사람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움직이냐 하면 결국은 옛날에 그 필리핀에도 그 투표지 분류기를 한번 보냈다가 한번 크게 문제가 돼가지고 빠꾸를 맞은 적이 있는데 이 선관위의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해외에 제3세계에 우리나라의 그 전자 투개표기를 판매했다는 수출했다는 그 실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선거에도 그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냥 한 바퀴 돌려가지고 먹는 이런 작업을 다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외에다 뭐 이렇게 전자 투개표기를 팔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우리나라 선거 제도도 이런 전자개표기로 자꾸만 야금야금 해서 바꿀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는 그거는 거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라크가 이렇게 그야말로 그 문제가 크게 터져버렸죠. 콩고 그렇죠. 이 사람들까지 죽었는데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 그 콩고의 경우는 미국, 프랑스 대사들이 유엔 그 대사 유엔 주재 대사까지 지금 문제를 삼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왜 그렇게 그걸 사용하려고 하냐? 이거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제 문제화된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제3세계에다 돼가지고 못된 짓을 하려고 다니는 겁니까? 그 독재 정권을 그 어떻게 보면 연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 아무도 모르게 그 사용자밖에 알 수 없는 전자기기를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후딱 해치우려고 하는 49대 51대 그 선거로 그냥 이겨버리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야 뭐 그렇습니다. 세계선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제적인 그 인지도나 지금 뭐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를 정도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 인기가 좋거든요. 그건 이제 또 이미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집권을 했다. 그 민주주의에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고 있는 때에 시민들이 결집된 힘으로 세워놓은 대통령이다. 예, 라고 그런 나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금 나라입니다. 나라에서 근데 한편에서는 예, 예. 이 한편에서 이제 이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AF이라는 단체가 부정선거 장비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기기를 갖다가 널리 제3세계 정말 독재 국가들 못 사는 나라들한테 막 판매하고 있다.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그런 데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볼 때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통성도 한편으로 이제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대통령도 혹시 또 그런 거에 그 영향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닌가. 아니 지금 이미 그 우익 단체들 보수 그 우익 뭐 요즘 그 가짜 뉴스의 그 온상이라고 하는 그 신의 한수랄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뭐 개표 조작의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 선거무효 소송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을 해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이 중앙선관위를 끼고 있는 선관위를 끼고 있는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18대 대선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재판만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대도 안 하고 있구만요. 19대도 안 하고 있죠, 역시. 그러니까 19대도 지금 거의 뭐 1년 반이 되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음. 그거를 빌미로 내가 봐서는 이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자기네들 하고 설마 싶은 대로 그렇게까지 갈까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뭐 지난 3월 달에 검찰에 구속돼 있다, 고발돼 있다는 지금 3월 달이면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뭐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발표도 안 나고 지금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현직 그 사무총장이 그냥 사표서 한 장 내고 그냥 떠나버리고 이거 지금 뭐 나라가 이게 아사리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중앙선관위 엄밀하게 말하면 중앙선관위가 그러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선거무효 소송이 물론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피고가 될 텐데 하지만 대법원이 중앙선관위 저기 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재판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예, 그러니까 김용수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뭐 투표지 이미지 파일 정보 공개 청구를 위한 소송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법원에서는 누구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냐 하면 선관위 이야기를 주로 듣잖아요. 한 집안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김영수 대법원장이 선거를 저기 이 재판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선관위 입장에서 재판을 안 하는 거죠. 선관위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저는 그렇게 선관위를 곤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측면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박근혜를 보호하기 결국은 위해서 그랬죠. 예, 예. 양승태 체제나 김명수 체제나 형태는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요. 선관위에 관련된 소송을 뭉개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 지금 뭐 신의 한수라든지 그런 쪽에서 지금 이의 제기를 안 걸고 넘어와서 그렇지. 야, 어떻게 선거무효 소송은 180일 이내에 지금 마치게끔 법에 딱 되어 있는데,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은 지금 왜 1년 반이 되도록 선거무효 소송 재판을 안 하냐. 예.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도 지금 그 선거 무효 소송이 문재인 19대 대선의 경우도 뭐 여러 건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제대로 된 재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대법원에서. 예, 그것도 참 상당히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끝내게 돼 있는 재판을 그렇게 미룸으로써 이 선거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정통성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제 법원에다가 얘기해서라도 이거 빨리 선거무효 소송에 그런데 그거를 또 대통령이 그거를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소송인단이 예, 그걸 해야 그렇습니다. 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선관위는 아주 이게 갑중의 갑이다. 음, 이게 갑중의 갑인데 이번에 뭐 김태년 사무총장이 그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게 그냥 뭐 던진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뭐 어떻게 수리가 되는 건가요? 이 사무총장이 그만뒀다고 아니, 그래가지고. 진즉 수리가 됐죠. 예, 아, 그래서 지금 새로 현재 이제, 새로운 사무총장이 박영수 씨인데, 예, 박영수 씨가 2일 날 취임을, 오늘이 2일 아닙니까? 오늘, 예. 예, 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김대년 씨는 또 뭘 하는지 봐야죠. 야, 그 사람이야. 그 박영수 사무총장이 이제 국정감사를 참석을 할 건데, 이제 그 양반은 또 나는 모른다. 계속 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예. 무르세로만 답변을 하고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도 김대년이한테 물겠죠. 예. 나는 뭐 이제 그 사무총장 돼갖고 모르겠다. 예. 뭐 이런 그거 다 식이 될 건데. 그만둔 김대년 총장이 다 했던 일이다. 이제 결국은 국회를 우롱하는 거죠. 이런 작태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튼 국격이 크게 이걸 때문에 추락을 할 위험이 있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예. 문재인 정권이 어렵사리 지금 쌓아가고 있는 남북 관계 뭐 이런 국제적인 어떤 위상 이런 것들도 흔들릴 수 있다. 이걸로 민주주의를 정말 동북아에서 최고로 꽃피우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진 이 남한에서 오히려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그것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그런 그럼요. 이게 또 일들을 그것도 선거를 한다는 거는 곧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 다른 일들을 나라들도. 벌였다. 이게 엄청난 국제망신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선관위를 좀 국회에서 탈탈탈탈 좀 털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이거 그냥 어물쩍 넘기지 말고 좀 말씀하신 대로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에게도 큰 위기가 닥칠 거다. 좀 그런 좀 경고를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아무튼 오늘 김대년 전자라 붙여야 되겠는데 전 사무총장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전격 사퇴한 배경과 그 문제들을 쭉 같이 좀 다뤘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정말 온전한 상태인지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좀 근본적인 점검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할 얘기 많이 했고요. 어쨌든 국민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복잡하다. 이게 관심을 이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이걸 관심을 가져야 이게 선관위도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어쨌든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할 텐데 지금 선거 딱 끝나면은 이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 생각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관심도 말입니다. 없고 이 선거 관련돼서 이야기를 아무리 뭐 기사를 써도 그렇고 써도 그렇고 이런 팟캐스트 방송을 해도 그렇고 관심들이 없어요. 선거가 끝나면. 음, 하지만 이제 그 선거는 곧 닥칩니다. 뭐 내후년도에 또 선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선거가 있고 계속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이 선관위가 이렇게 어떤 특정 업체의 그 물건이죠. 물건을 팔러 다니고 이게 또 부정선거에 이용이 돼가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하는 일은 이거 지금 국회의원한테만 맡길 일도 아니고 모든 봐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진짜 선관위에 가서 요구를 해서라도 이걸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 문제는 이제 뭐 국민신문고랄지 이런 걸 통해서 막 그 예. 진정도 하고 계속 청와대 뭐 민원도 넣고 말이죠. 예? 해가지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계속 뭐 노력을 같이 해야죠.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예? 우리 이완규 기자님도 같이 하시는 아니, 거고. 뭐, 예. 주위에 보면 뭐 큰 메이저 언론이라든지 좀 이게 스피커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야 좀 이게 파급력이 있는데 뭐 우리 몇몇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몇이 그냥 뭐 그래봐야 조회수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 이런 팟캐스트 아유, 방송에 얘기를 그래도 해봐야 우리 방송을 아주 꾸준히 그 진이 듣고 또 빠집니다. 이렇게 예. 또 열심히 성원하고 있는 그런 또 아주 소수지만은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널리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또 뭐 다음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